아이고 오랜만에 했어. 고생했어요. 올라갈까? 네. 연주야 그 알아나 인사해. 여기 안녕하세요. 거기 여인사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3년 전인가 내가 코이세키 찍으러 푸꾸옥에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었잖아요 그때. 네, 한 20명 정도 있다가 다 빠졌었죠. 나머지 그 다녀가신 뒤로도 아예 싹 다 한국 가시고. 그때 영상으로 뵀을 때는 한 분 더 있었어. 그 친구분인데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하승진 선수 와이프분 그 화영이 누나라고, 화영이 누나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푸옥에서 좀 힘들게 지내고 있는 아는 친한 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때 이제 연락처 받고 내가 이제 전화를 드렸지. 그래서 푸옥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더라고. 그때 어디 지내고 있었죠? 무슨 식당에서 지내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한식당 하시던 부부가 계셨는데 이제 한국 들어가시면서 거기 이제 월세도 미리 계약해 놓은 게 있고 그러셔가지고 푹꼭 더 있을 거면은 너네가 여기 있어도 좋다. 뭐 다른 거 계산 안 해도 되고 전기세만 내고 수도세만 내고 좀 있어 봐라 해서 그때 있으면서 이제 코이티비 분들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저희 있는 곳도 한식당이었다가 저희한테 잠깐 자리를 빌려주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나서 내가 김치찜을 해드렸어.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 내 김치찜을 좀 태웠어. 일부러 아니 일부러 한 거 아닌데 그때 불 조절이 실패해서 불 화력이 거의 지옥불이라 내 김치찜 만들다 내가 좀 태웠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다들 좀 맛있게 먹어줘서 아무튼 그때 이제 만난 인연이었지. 그리고 나서 내가 작년에 한국 갔다가 그 화영이 누나랑 한번 밥을 먹는데 또 그러더라고. 야 그때 그 친구들 코이티비 그 나오고 나서 잘 됐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한번 만나보래.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못 만났지. 그 뒤로는 이제 푸꾸옥에서 계속 오래 있다가 사실 베트남 안에서 계속 오래 있으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죠. 그러면서 베트남으로 다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더라고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베트남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한번 쫙 돌아다녀 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쫙 돌고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저희 본진인 푸꾸옥으로 오게 돼서 열심히 또 막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게 뭐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희를 좀 이쁘게 봐주신 한국의 여러 회사들이 좀 있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를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푸꾸옥이란 곳을 열심히 만들어 보자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국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죠. 좀 좋은 조건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들어가서도 한 1년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첫 비행기가 뜨면서 푸꾸옥 첫 취항을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그 동안에 이제 좀 푸꾸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첫 비행기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화영이 누나 말로는 코이티비 나오고 나서 투자 받고 잘 됐다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어떻게 맞는 얘기야?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얘기야? 한 90% 맞는 얘기고요. 90%? 90%면 뭐 그거를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감사드린다고.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한번 연락 온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 답장을 까먹고 안 줬나 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했어. 그래도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덕분에 잘 풀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푸꾸옥이 이제 그 여행 업계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시즌별로 보거든요. 성수기 한번 갔다가 이제 우기 들어가면 약간 비수기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인데 지금 딱 1년이 돌았어요. 첫 비행기 뜨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 1년 동안은 아직은 한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비행기 편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1년을 돌고 난 이 시점에서는 아마 올해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러 항공편들이 계속 푸꾸옥으로 취항을 하겠다.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다음 시즌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더 열심히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동남아 여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예전에는 태국이랑 베트남이 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태국 쪽에 다시 좀 많이 뺏겼잖아요, 그죠? 네, 조금 그렇죠. 그 지금 베트남은 좀 어때요? 베트남 쪽으로 여행을 예전만큼 많이 오시는지 아니면 많이 줄었는지? 동남아 수요가 확실히 더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 느낌, 피부로 와닿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여행 가자 그러면은 국내 여행에서 이제 국한돼 있다가 그래도 이제 해외 여행 가자라고 하면은 일본, 뭐 가까운데 태국 뭐 정도.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놓고 봤을 때 베트남이란 곳이 다른 뉴스들도 많이 얘기를 하듯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한번 보라카이 쪽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쓰레기 문제 해가지고 한번 폐쇄했다가 그래. 요즘엔 또 그 괌 또 해가지고 다시 동남아 쪽으로 이제 막 오네. 베트남, 태국 쪽으로. 푸꾸옥은 대부분 관광객분들이 휴양 느낌인가요? 아니면 신혼여행 이런 곳도 있나요? 제 느낌으로는 어머님, 따님 이렇게 된 부분들이 그 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수요 늘은 게 브라이덜 샤워 하시는 분들, 어떤 거요? 그 신부들 아. 파티하는 거, 브라이덜 네. 그런 게 또 있구나.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브라이덜 샤워도 팀 많이 늘어났고 신혼여행은 계속 꾸준히 점차 올라가는 추세고요. 다른 막 하와이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짧다 보니까 그래도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행사들이 막 베트남 들어오면서 지금 여행사들 많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어때요? 경쟁이 많이 심해요? 어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괜찮아요. 그냥 본인 생각으로 본인 생각만 얘기하면 돼요. 말씀을 드리면, 여행사는 계속 많이 생겨날 건데 접근 방식이 그만큼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인스타로도 네. 막 무슨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상품의 종류, 여행의 테마 이런 것들이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 한 회사가 이거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행사들이 많이 오는 만큼 상품의 종류도 많아질 거다. 그런 의미는 또 수요도 많아질 거다. 해외여행이란 거를 좀 무겁게 가져가지 말고 좀 제주도 여행 가듯이 가평 여행 가듯이 베트남 여행도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알려주시는 여행사분들이 좀 요즘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희 얘긴데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걸 잘 설명해 주세요. 사실 우리 얘기야. 사실 이번에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들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던 것들이 베트남을 오고 나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항상 뻔한 관광지에 그다음 강매. 사실 나도 그것 때문에 이 여행업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생각을 바꾼 게 그거와 반대로만 하면 충분히 재미있는 여행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있던 방식에 반대로만 한번 움직여보자. 대신 수익 구조는 그만큼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했을 때는 충분히 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더라고. 새로운 좀 뭔가 발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른 해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안을 주셔서 생각을 해본 거로는 어쨌든 이 베트남 안에는 좋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창구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대표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셔가지고 나는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포장해서 재밌게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이거든. 젊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뭉쳤을 때 조금 더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결정도 좀 빨리 될 것 같고. 그전에는 마케팅 어떻게 했어요? 마케팅 기존 지금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파급력이거든요. 이거를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거는 힘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정보, 깨끗한 정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증도 받고 소개한 게 진짜다 아니다 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피드백도 받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행업을 하면서 100%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영어권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트남어가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친숙하지 않은 언어다 보니까 그런 언어적인 게 가장 불편하지 않았을까 손님들한테는. 그러면 언어적인 거는 그 피크 타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피크 타임에 대한 불만은 이거 하면서 아 피크 타임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진짜 별로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 번 있었어요. 저희가 슬로건이라고 잡아놓은 그런 사업 방향이 온라인 가이드 24시간 자지 않는 온라인 가이드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에 약간 제한이 좀 있잖아요. 직접 만나지 않는다 보니까 담당자가 졸았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아니라 한 21시간 정도만 3시간 졸고. 그렇죠. 답변이 좀 느리다. 그러니까 답변이 워낙에 느리다? 갑자기 막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손님들도 그렇고 문의량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약간 다른 업체들 뭐 챗봇도 쓰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일일이 다 달아보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속도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이 타국 땅에 한국 직원들을 계속 뽑아서 채용해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럼 지금 직원분들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한국 직원을 한국 사무실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랑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직원들이랑 합쳐서 한 55명? 55명? 1년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한 거야. 노력을 열심히 하죠. 이게 근데 진짜 우리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여기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감소시키고 갈 수 있잖아. 한다고 해도 사실 이건 인력적인 부분이라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배치해놔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불만은 어떤 게 있었어요? 좀 연장선인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중심을 주고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스템 결함? 시스템 결함?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스템 결함이라면 홈페이지가 다운된다든지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원래는 어떤 저희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이거 소스 받고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예약 리스트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지 업체까지 잘 전달되는지에 대한 바꾸고 수정하고 이래야 되는 그 사이에도 계속 손님들은 이용을 하시니까. 그럼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생겼나요? 예전에 10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기간도 늘어났고 이제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점점 이 시스템을 단단하게 구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죠. 시스템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묶어서 시스템화를 시킨다. 몬스타즈 팬페이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퇴사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몬스타즈 팬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1시간 만인가 다운이 돼서 대기자가 막 몇만 명 막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때 우리도 하루 이틀인가 다운돼 있었거든. 한번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톡 불났던 거. 네. 아, 그쵸. 네. 네. 이틀 3일 걸렸잖아요. 네. 불고하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카톡 기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완전 멘붕이었죠. 사실 제일 신경 써야 되고 제일 불만이 제일-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푸국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피크타임 상품 이용을 했어. 근데 진짜 피크타임 왜 이런 식으로 이래요? 진짜 별로다. 다음에 안 와요. 뭐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있어. 네, 맞죠. 그런 사람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그때 당시에는 한정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뭐 한 10몇 대 20대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꼭 안에서는 점차 이제 늘려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이 이제 협약을 맺고 매주 현지 차량 업체를 이제 네. 조인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이제 그 회사들마다의 그런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이제 강매하는 곳으로 데려가거나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이제 저희 소유의 렌트카를 이제 계속 보유를 하면서 손님들이 안전하게 좀 다니실 수 있게끔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댓글에도
안전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믿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뭐 택시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사실 기본 완전 잡치거든. 특히나 해외 갔을 때. 사실 나도 어릴 때 필리핀에 살았지만 필리핀에 다시 안 간 이유는 필리핀에 그런 사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피곤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아마 베트남에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엄청 많을 거야. 그래서 2번 다시 난 베트남 안 와 이렇게 하신 분들 엄청 많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베트남에서도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지만 네. 사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커버를 해야 돼. 네. 왜냐면 우리는 문제점이 뭔지 아니까. 알면서도 그거를 우리가 해결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거고, 뭐 내가 이제 미리 질문을 이런 걸 또 던진 거는 혹시 모를 또 그 구독자분들 중에 피크타임을 이용하고 아 그거 완전 사기업체 막 이런 얘기가 혹시나 나올까봐 내가 사실 미리 먼저 좀 물어본 거야. 혹시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도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카페 가요. 커피 아까 커피 한잔 하자. 야 목마르다. 이미 아. 말하고 있어요. 커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커피숍으로.